배드민턴은 6.1m 폭과 13.4m 길이의 코트 안에서 생활체육에서 가장 많이 진행하는 복식 경기 기준 4명이 모여 라켓을 이용해 셔틀콕을 주고받는 인류가 개발해낸 현존하는 가장 빠른 스포츠입니다. 혼자 진행하는 것이 아닌 파트너와 호흡을 맞추며 교감이 되어야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면모도 볼 수 있는 운동이죠. 네트를 사이에 두고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 라켓만을 휘두르는 신사적인 운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에게 있어 배드민턴에 대한 인식은 다소 가벼운 것이 사실입니다. 흔히 말해 약수터 배드민턴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가볍게 라켓과 셔틀콕만 챙겨서 야외에서 머리 위로 셔틀콕만 주고받으며 즐길 수 있는 이 종목은 배드민턴이라는 운동의 빙산의 일각과 같은 아주 극히 일부분의 모습입니다. 실제 규정에 맞게 진행되는 배드민턴은 셔틀콕을 쫓으며 거리에 상관없이 쉬지 않고 움직여야 하고 신체의 일부분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전신을 모두 활용하는 운동입니다. 일반인 혹은 과거의 운동을 오래도록 해온 사람도 전문 강사의 배드민턴 지도를 받게 될 경우 5분 안에 모두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가벼운 인식에 비해 상상 이상으로 높은 난이도를 자랑하는 배드민턴이기에 이번 2020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배드민턴에 관심이 생겨 입문해보고자 하는 그대들에게 경력자로서 소소하지만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든지 간에 빠른 출발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준비 단계입니다. 처음에 준비하면서 생각이 많아지고 사전 지식이 없는 데다 정보를 구한다고 해도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알 수 없으니 계속 알아보다가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 점점 시간이 지체되고 몸과 마음은 지쳐갑니다. 준비를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 보면 항상 시작은 늦어지게 마련입니다. 이는 배드민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히려 처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라켓과 신발 등 갖춰야 할 최소한은 있기 마련인데요. 그것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라켓의 경우 레저용과 경기용 라켓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레저용은 문방구나 대형 마켓에서 1+1 혹은 2개 묶음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로서 경기용 라켓보다 재질이 무겁고 출시 당시에 라켓에 줄이 맺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경기용 라켓은 반대로 규격 무게가 정해져 있고 출시 당시에 라켓에 줄이 맺어 있지 않아 판매처에서 옵션을 붙여 판매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라켓에는 절대적 성능이란 없습니다. 라켓은 그저 공을 맞추게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하시고 처음에는 부담없는 저렴한 경기용 라켓으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라켓으로 운동하다가 줄이 끊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넉넉하게 2자루 정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처음 시작 당시에는 체육관 바닥을 더럽히지 않을 만큼 밑창이 생고무로 된 인도어 슈즈 정도를 신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레슨을 받게 되면서 점점 배드민턴 동작에 익숙해질 자신을 위해 선수용 모델 정도는 구입하는 등 투자를 하여 안전한 운동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듯 라켓과 신발 정도를 기본적으로 갖추어 주어도 배드민턴을 입문하는데 준비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드민턴 경력이 오래된 어른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레슨을 받고 시작했어야 돼 라고 말이죠. 어른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오래전에는 배드민턴 레슨이 보급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때 호기심에 배드민턴을 마구잡이로 시작해 지금까지 오신 분들은 자세부터 시작해 경기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 정석적인 부분보다는 구력을 통해 얻은 지혜로 플레이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굳어지신 분도 많고 경기 플레이 방식이 조금은 다른 분도 계시죠.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모쪼록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배드민턴 레슨은 거주하고 있는 곳 기준으로 가까운 사설체육관이나 코로나로 인해 제한된 운영을 하고 있을 공공체육관에 문의해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배드민턴 셔틀콕은 매우 가볍기 때문에 청소년에서 성인 정도면 배드민턴을 배우지 않고도 코트를 이동하며 라켓을 이용해 셔틀콕을 어렵지 않게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함정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배드민턴을 지속하게 된다면 이는 어깨, 무릎, 발목 등 부상에 필수적으로 이르게 되죠. 배드민턴 올바른 하체 움직임을 통한 스텝, 그리고 전신을 활용한 힘의 전달, 그리고 손목을 활용한 타구 등 많은 요소들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배드민턴을 무사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서두에 배드민턴은 네트를 앞에 두고 신체 접촉이 없는 신사적인 스포츠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단식의 경우엔 절대적으로 이 말이 정답이지만 생활체육에서 진행되는 복식 경기의 경우 얘기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복식 경기는 네트를 사이에 두고
2명씩 마주보고 경기를 진행하는데 서로가 파트너보다는 셔틀콕에 더욱 집중하기 때문에 배드민턴 게임 시의 움직임이 올바르게 이해가 되어 있지 않다면 파트너의 라켓에 맞는 경우도 생기고 파트너끼리 몸이 부딪히기도 합니다. 특히 이는 레슨을 꾸준히 받으며 배드민턴에 대한 이해가 높은 참가자와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 반에 많이 발생합니다. 장비를 갖추고 레슨까지 등록을 했으면 이제 레슨장에 도착하게 되었을 겁니다. 레슨장에 도착을 하게 되면 레슨을 진행하시는 강사님이 계실 것이고 본인보다 먼저 레슨을 받고 있는 경력자들이 있을 겁니다. 배드민턴의 평균 레슨 시간은 10분에서 15분 남짓,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배드민턴 레슨은 배드민턴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데 큰 도움이 되지만 이것이 드라마틱한 반전을 일으키진 않습니다. 레슨장에 레슨 경력이 오래된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 난타를 쳐서 배운 것을 복습해보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만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말씀을 건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므로 레슨이 끝나고 강사님께 살짝 부탁드리도록 합시다. 강사는 초보자, 입문자인 자신의 수강생이 배드민턴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게 도움을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신의 다른 수강생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그대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렇게 도움을 주신 분께 음료라도 대접하면서 점점 배드민턴 내에서 사교적으로도 성장해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배드민턴에 입문하려는 그대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간단한 요소들을 적어봤습니다. 배드민턴은 보는 재미도 엄청나지만 실제로 그것을 해본다면 더욱 재미있습니다. 모쪼록 배드민턴이 취미를 찾는 그대들에게 좋은 일만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